그럼 지금부터 2차시 레전드 페스티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레전드라고? 너 누군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머지 30분을 함께할 김하은이라고 3학년 8반의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냥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를 내고 맞추시는 분께 제가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저희 디플로마는 어디일까요?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사회과학 땡, 생명 땡, 공학 땡, 물리 땡, 네? 철학 땡. 철학은 저기 건너편에. IT 맞았어요. IT 맨 처음에 말하신 분? 이따가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꼭 끊어보세요. 아까 못 받아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수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가 메인이에요, 저는. 그러면 다음 퀴즈는 저희 동아리는 어디일까요? 아무거나. 비터스 땡. 그 편견을 깨셔야 돼요. 편견을 깨셔야 돼요. 극작소 땡. 맞았어요. 저의 동아리는 CTN입니다. 나머지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 수강 과목은 다음과 같고요. 이 과목들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런 과목 공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강연 끝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 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품격위원을 했었고 현재는 3학년 8반의 자율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배지 MSMP 우수학생 배지인데요. 열심히 품격위원으로서 부른 덕분에 받았던 배지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3학년 선배들과 그리고 졸업생 선배들의 레전드 페스티벌을 봤었는데요. 볼 때마다 진짜 멋있다. 나도 3학년이 되면 이런 활동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그냥 나랑 비슷한 애들이 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전드 페스티벌 목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목만 봐도 얘 누구다 알 수 있거든요. 저희는 3년 동안 봤으니까. 막 GA 연설자니 전 학생 회장이니 너무 고유한 키워드를 쓰셔서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도 다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러고 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레전드라고요? 제가요? 지금 제가 박재범 씨가 되었어요. 저희 전교회장 말고요. 진짜 여기 짝에 있는 박재범 씨. 아니 내가 여기에 낄 정도의 사람인가 싶으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나의 강연에 올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우리 1, 2학년들에게 희망과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제가 지금 말이 되게 절고 있죠. 아까도 되게 절다 왔는데 이제 이 강연장을 나가실 때 저런 밥팅이도 레전드라고 나와서 떠드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아까 여러분들이 듣고 오셨을 1차시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되게 모험적인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었고 운 좋게 얻어 걸려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 저 선배처럼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세특 채우는 방법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죠. 저는 제가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난 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IT라는 디플로마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의지는 있었지만 과세특이나 게스특이 그런 것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녹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떤 것들을 했느냐, 이제 성적이 모자라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했고 이제
이제 나는 좀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뽐내보려고 했어요.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 뽐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죠.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30초만이라도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문학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때 라이벌 보고서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작가면 작가끼리 붙여서 얘네들 비교하기, 등장인물끼리 붙여서 비교하기, 뭐 어떤 뭐 시대 같은 거를 비교하기, 뭐 그런 활동을 했는데 다른 애들이 다 시인 대 시인, 뭐 등장인물 대 등장인물을 할 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의 시를 해석을 할 때도 다른 문예 사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료조사 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뭐 수행평가는 뭐 당연히 만점이 나오겠지만 이제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세특에 들어갈 이렇게 문예 사조를 라이벌로 설정했다는 것이 신선해서 본 담당 교사가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남. 뭐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친구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열심히 살기. 물론 여러분들 막 모닝스파크 하고 막 밤새도록 과제하고 막 PPT 준비하고 그런 거에 되게 피곤하고 뭐 밥 먹고 나서 졸려서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뭘 해야 하셔야 하냐? 수학을 예시로 들게요. 이건 제 미적분 세특인데요. 제 미적분 세특이 진짜 이것만 적기 아까울 정도로 질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미적분 시간에 뭘 했었냐면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의 풀이랑 제 풀이가 좀 다른 거예요. 제 풀이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발표를 해도 되겠냐 해서 허락을 받고 발표를 했었죠. 선생님이 그 풀이 괜찮다. 갑질도 없는 풀이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세특에 적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푸시는 방법 진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몇천 개, 몇만 개의 문제를 푸시는데 그 중에서 되게 색다른 풀이 하나쯤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미리 문제를 풀어오고 그리고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겠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하는데 그건 다른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불안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세특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 특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키면 잘한다. 두 번째, 이상한 데에 꽂혀서 그거를 열심히 한다. 세 번째, 말싸움을 너무 좋아한다. 첫 번째, 시키면 잘한다입니다. 아보카도 다들 아시죠? 영어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제가 1학년이던 시절에는 거의 반강제, 그러니까 안 해도 불이익은 없는데 웬만한 애들이 다 했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4분기 내내 과제 다 제출하고 나중에 지필고사까지 봐가지고 이제 통과를 했어요. 최우수 아보카도라는 결과물을 얻고 그거를 영어 세특에 써달라고 이렇게 냈더니 1학년에 총 6명밖에 없는 최우수 활동자 중 1명이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아보카도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줄 서다가 그냥 씩씩 샥샥 이런 거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세특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데에 꽂혀서 열심히 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동아리가 CT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들을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편집 실력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 때 생명평가 원 수행평가에서 스톱모션을 제작하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이걸 대부분의 친구들은 최소 분량이 450장을 다 일일이 그려서 채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정말 더럽게 못 그립니다. 어떻게 그런 그림 실력으로 CTN에 들어가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정말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저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작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수행평가를 대체하신 분이 있어서 그 선배를 따라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그냥 도형 몇 개만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결과물을 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영상으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이라는 타이틀을 얻어가 굉장히 뛰어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CTN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마다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뭐 말발이 좋다거나 누구는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뭐 그런 점들이 많을 텐데요. 저로서는 저의 강점이 영상 편집을 잘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고 생활을 하시는 3년 동안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를 하나 장착을 하셔서 수행평가가 정말 많잖아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 중에서 하나쯤은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수행평가가 하나쯤은 나오거든요. 그때 그 무기를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에 홍이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싸움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존심 걸고 이제 남의 자존심 깎아내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고능한 주제를 가지고 품격 있게 너의 주장은 이래서 틀렸어 하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철학 시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뭐 남의 주장을 이렇게 넌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반박하는 것도 좋아했고 제가 심지어 어떤 것까지 했냐면 제가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내고 좀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그 의견에 대해 제가 반박을 하는 셀프 반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1년 내내 분반에서 가장 열정적인 참여라는 키워드가 태도 부분에서 제가 그 팩에서 1등을 한 거죠. 여기에서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발표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의욕을 잃고 소극적으로 변해요. 물론 삼성고 정말 활기차고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 정시 파이터야 하면서 활동 안 하려고 하고 약간 좀 나도 이제 힘들어 하면서 활동을 놓으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때 그 분위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때 더 나대야지 이렇게 분반에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성적으로는 1등을 못해도 태도로는 1등을 해야 하니까 절대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그런 세특을 받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이 파트는 1학년 분들이 되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파트고요. 1학년 분들 다 사진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PPT 파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아직 개세특이 남아있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 작탐 3번 냈는데 3번 다 최종 보고서를 못 냈어요. 아니 안 냈다고 할 수 있죠. 하기 귀찮았거든요. 그리고 대회도 귀찮아서 안 나갔습니다. 왜냐고요? 귀찮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 제가 10기 IT 31명 중에 성적으로 그러니까 IT적 기술로 31번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대회 나가서 못하며 뭐 배우는 점도 없을 건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해서 안 했어요. 모든 IT 애들이 다 대회로 거북목이 되어갈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데 세특이 없어요. 외부 대회 작성할 수 없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하면 얼마든지 세특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회를 추천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전공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자율과 진로를 채웠습니다. 진로를 채운 방법으로는 학년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점점 안 하니까 진짜 그냥 보고서만 제출해도 너 우수작해, 너 발표자 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로 활동도 그렇고 2학기 진로 활동도 그렇고 정말 채우라는 내용만 채워서 냈더니 짝짝짝짝 나가서 뭐 사탕 받아가렴. 그리고 2학기 때도 짝짝짝짝
반마다 4명씩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낸 사람이 4명밖에 없네? 너네 다 나가서 발표하렴. 다시 특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보고서로서 내용만 충실히 작성했다면 충분히 좋은 세특의 기회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편하게 세특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특을 보통 한 칸에 3개,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까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세특을 해야지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세특이 맞는 활동을 해야지 어울리는 세특이 나오겠죠?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학사보드랑 리더스쿨 자주 확인하기. 선배님, 그거를 누가 안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어제 월요일 수업이었죠? 학사보드에 내내 띄워져 있었는데 7교시에 오더니 몇몇 친구들이 야, 하은아, 왜 오늘 월요일 수업이니? 공지사항 봐. 학사보드에 나와 있었잖아. 학사보드를 누가 봐? 보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로스쿨에는 학사보드에 오지 않는 것까지 다 올라와요. 근데 그러면 양이 방대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제 올라온 게시글이 2번째 페이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다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빠르게 매일매일 미로스쿨 들어가셔서 오늘 새로 들어온 거 없나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거 보지 않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요. 되게 많은 활동들이 지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딱 꽂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근데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제 진로에 이 활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동아리 선배를 이용하십시오. 선배 뒀다가 뭐합니까? 제가 아까 CTN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진로는 이쪽인데 동아리는 이쪽인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리에 있는 그 선배들 다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세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학급 활동 참여하기. 다른 정규 과목처럼 일주일에 4시간 만나는데 그냥 가슴만 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이때를 이용하셔서 이제 테드 강연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학급지 게시판을 꾸미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학급 결속력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걸 하셔야지 세특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동아리 채우기입니다. 제목은 동아리 채우기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나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고요. 어느 날 피터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은아, 알고러블 어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고러블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들었거든요. 각기다 다른 사람들한테서. 부러워요, 저도. 저도 그 친구들처럼 피터스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약간 컴퓨터 공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에 맞는 세특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떡합니까? 1학년 초에 오케이 낭만 찾아 CTN 하면서 CTN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동아리를 바꿀 수도 없고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곧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유형들의 친구들이 와요. 저희 동아리에는. 근데 IT는 저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 나 혼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공로를 저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신규 보험 모집할 때 웹사이트를 하나 제작을 했었어요. 정말 이게 웹사이트야 싶을 정도로 되게 빈약하고 디자인 쪽에만 치중을 한 되게 하루 만에 끝나는 웹사이트 제작 활동이었는데 나 이거 할게. 애들이 해라 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지만 제가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서 일단 그 활동을 하고 봤어요. 여기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효과를 누렸는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어떤 것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면 그것까지 잘 메모를 하셔서 자기평가서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전공이 아무리 IT라고 하더라도 영상 제작 동아리인데 IT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다. 그냥 저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11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입학 축전 영상을 제가 혼자서 기획을 했습니다. 물론 제작은 다 같이 했지만 그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제가 2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일 찢었다 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단독 기획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마무리가 되기까지 제가 잘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이제 그 부분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나에게 맞지 않지만 나의 다른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평가서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요. 자기평가서에 뭘 적으면 좋을까? 물론 모든 교과목과 그리고 기세특을 작성할 때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연극제 편집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극작소의 연극제 영상 편집을 제가 혼자 했었는데요. 그때 진짜 정말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저는 그때 느꼈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경험을 되살려서 자기평가서에 녹여냈더니 선생님이 그냥 세특 영어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막 이상한 언어들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까지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같은 건 하지 말고 언어만 적절하게 써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특 채우기. 행특은 뭐 자율진로 너무 넘쳐가지고 그거 남은 거 쓰는 칸 아닌가 싶긴 하겠지만 저처럼 되게 뭐랄까 의미 없는 짓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내면서 산 사람한테는 이 행특을 채울 때 되게 힘들어요. 뭘 적어야 할까? 자율진로 다 채우고 나면 남는 활동이 없어요. 그때 어떤 것들을 채워야 하느냐? 어떤 것들을 채워야 하느냐? 사실 활동은 잘 없고 그 태도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여러분 제발 관쪽 받지 마십시오. 한 학년당 거의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은 관쪽을 안 받습니다. 아마도 그 학기 말마다 나오는 그 인재관 보고서 같은 걸 받아보면 별점 몇백 명이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 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특에다가 무별점자라고 적혀서 이제 얘는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입니다 라는 증거를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생활습관 형성, MSMP, 우수 학생 선정, 뭐 관찰 족치 MVP, 그러니까 1년간 벌점 없음, 그리고 품격위원 활동을 함,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되게 칭찬이 가득한 세특을 받았는데요. 그냥 칭찬만 있는 세특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이거 불안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관적 없음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여태까지 당신이 했던 말은 당신이 품격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율위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태까지 했던 말들 이 파트 빼고는 전부 다 제가 위원으로서 또는 CTN으로서 뭐랄까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2학년 때 위원 활동이 없어요. 저는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학급 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특의 태도,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로서 뽐낼 게 없으니까 이제 단톡에 애들이 막 체육복 빌려줘라, 뭐 컴사 빌려줘라,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찾아가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제가 처음으로 받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와 김하은은 누르면 다 나오네. 마흔 PT, 마흔 퍼플렉시티 막 이러면서 저에게 그런 별명들을 붙여주더라고요. 그거가 카톡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행특 그 자기평가서에 그렇게 넣었어요.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사소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변함없이
활동을 해와서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또 위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뭐 학급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 학급별 테드 강연을 할 때 진행자가 되어서 그 세트 활동을 챙겨가실 수도 있고, 뭐 학급 인스타를 운영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그것 또한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레전드라고 너 누군데? 라고 말을 했지만 당신의 이력은 상당히 화려해 보입니다. 님처럼 그렇게 호구같이 살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 성적이 남아납니까? 네, 성적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건 제 성적 그래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밝히지 않았는데요. 꼭 알아야겠다 싶으시면 나중에 연락을 하십시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키 곡선을 그리면서 성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때는 그 과목 수가 되게 적어져요. 2학년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막 한국사도 안 보지, 통합사회 통합과 그런 거 없어졌지 하면서 특히 IT 학생들은 진짜 운이 좋으면 상대평가 과목이 3개만 나올 정도로 되게 양이 줄어들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 과목에 매진을 해가지고 성적을 올렸는데요. 이때 제가 성적을 올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선배가 외치지만 교과서 부교재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회독 할 필요 없이 그냥 틀린 것만 자주 봐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틀린 것만 자주 봐도 성적은 확실히 올라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발 고지식을 꺾으십시오.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으로 중학교에서 전교 1등 찍어서 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고등학교입니다. 선배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해오라는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까? 3-4명 될 겁니다. 근데 의심하시죠? 새로운 유형 푸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시험 안 나오니까 제발 고집을 꺾으시고 선배들이 하라는 공부법을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정말 성적이 바뀌어요. 제발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이건 제가 좀 모험을 했어요. 저는 잘하는 과목을 잘하고 보자 라는 마인드로 살았는데요. 이때 사실 성적은 떨어졌지만 전 이때 100점도 맞아보고 1등급도 맞아봤어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성적이 좀 떨어졌어도 뭐 나 100점도 맞아봤고 1등급도 맞아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마인드로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고 겨울방학과 3, 4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됐더니 좀 그런 부담감이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었는지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우연히 사용했던 방법이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만심으로 빠져서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졌는데 안 하면 그건 그냥 자만심이에요. 안 하면 그냥 안 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MBTI가 PPPP입니다. 저의 행동을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산만하죠. 그래서 1학년 때 계획을 열심히 세워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살았죠. 그래서 제가 떠올린 방법으로는 계획을 못하겠으면 기록이라도 잘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제 노션 웹페이지거든요. 들어가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지여서 제가 수행평가 하면서 남겼던 기록들, 다른 비교과 활동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 올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3, 4월 동안 활동한 것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기록이 더 괜찮은 게 읽는 재미도 있고요. 자기평가서를 작성할 때도 그걸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자료만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나의 감정까지, 배운 점까지 넣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선배 저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발 활동할 때 사진기라도, 영상 있는 사진을 무조건 잘 찍어 놓으신 다음에 일정 관리, 그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다 등록을 하셔서 내가 3월 14일에 무슨 일을 했네. 그럼 3월 14일에 찍었던 사진으로 돌아가서 그 자료들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기록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들은 적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기록 남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쉬십시오. 네, 30초 만에 끝낼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회고사 망했다고 절대 놓지 마세요. 저도 이거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아서 성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배 잘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1학년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2학년보다는 3학년이 더 잘합니다. 3학년한테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반응 간다. 저 원점수 90점 받은 적 2번 있는데 한 번은 5등급 받고 한 번은 2등급 받았습니다. 애들이 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버티십시오. 자신감이 분명히 준다. 저는 CCN을 자신감으로만 봤습니다. 면접 볼 때 그냥 선배들 저 뽑고 싶죠? 알아요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냥 진짜 깡으로만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이뤄낸 사람으로서 제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이 실력을 낳고 실력이 자신감을 낳습니다. 닭과 달걀 같은 관계이죠. 네, 여러분들 자신감을 제발 가지십시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13기, 14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 다음 레전드는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두서 없이 발표를 했는데 다음 차시에 영상을 남겨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 페이지 지금은 닫혀 있는데 이 페이지를 스캔하시면 제가 썼던 대본들이랑 자료들을 다 올려놓을 테니 보고서 쓰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이 사이트에 올릴 예정이에요.